자, 그럼 지금부터 솔리드 엣지를 통한 그리고 오토플랫을 이용을 한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최성무 차장이고요. 캐디언스 시스템 캐드 엔지니어입니다. 2006년부터 캐디언스 시스템에서 3D 캐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리드 엣지뿐만 아니라 NX라든가 팀센터, 그 다음에 비주뷰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서 자, 오늘의 주제가 솔리드 엣지와 오토 플랫을 활용한 빠르고 오류 없는 판금 설계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일반적인 절곡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3차원 캐드 형상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진 오토 플랫을 이용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솔리드 엣지를 통해서 판금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자동 판금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5년 9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21년째 되었고, 저희가 이제 솔리드 엣지뿐만 아니라 NX라든가, 그다음에 솔리드 엣지도 하고 있고요. 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 솔루션, 해석 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울산과 김해에 지사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양력을 보시면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지멘스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하는 총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소개를 이번에 인력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저희 총 인원은 38명이고 전체 인원의 60% 정도가 PLM, GM, 캐드캠 쪽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컨설팅 및 개발 및 고객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직표를 보다시피 저희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요. 전부 다 어떤 기술 엔지니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쪽, 영업 쪽, 마케팅,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기술 지원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인원이 5년, 10년 이상 되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먼저 솔리드 엣지를 통해서 이제 판금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솔리드 엣지라는 캐드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솔리드 엣지라는 3D 캐드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개발을 한 메인스트림 3D 캐드입니다. 최초의 버전은 1995년도에 릴리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3D 그래픽 엔진인 파라솔리드 커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진이 상당히 중요하죠. 벤츠 엔진이냐 아니면 아우디 엔진이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보면 그 엔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처럼 3차원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리드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인증을 받고 있는 3D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솔리드라는 커널 자체가
독일 지멘스사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요. 가장 최신 버전이 탑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솔리드 엣지는 파라메트릭 방식과 동기식 방식 두 가지를 전부 다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의 캐드는 솔리드 엣지가 거의 유일하죠. 그 다음에 역사가 오래된 만큼 현재 27번째 버전인 솔리드 엣지 ST8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솔리드 엣지의 전반적인 모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엣지는 단품을 설계할 수 있는 파트 디자인 환경.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한 주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캠 가공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단품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좀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인데요. 솔리드 엣지가 3차원 캐드 중에 가장 최초로 판금이라는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메탈 환경이죠.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단품 설계한 것들과 판금 설계한 것들을 이제 조립을 할 수가 있는 어셈블리 환경이 있습니다. 앞서 만든 두 가지 형상들을 어셈블리 환경에서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징은 굉장히 큰 라지 어셈블리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만 개 이상이 되는 부품도 수월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 환경이 있습니다. 앞서 만들어진 3D 환경들을 강력한 도면 환경을 통해서 2D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와의 호환성도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오토캐드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솔리드 엣지를 통한 판금 설계에 대한 데모를 직접 라이브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 엣지의 어셈블리 환경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상단에 보면 마치 오피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메뉴가 있어요. 탭과 이렇게 커맨드 리본이라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주 쓰는 것들은 빼고 이렇게 숨겨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병원에서 많이 보던 장비가 하나 띄어져 있죠. 예, 바로 맥박을 잴 때 쓰는 장비입니다. 병원에서 익히 볼 수가 있는 장비인데 아직 이 장비가 전체적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몇 가지 미비된 부분이 있죠. 하우징도 아직 씌워져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을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설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기 상태도 여기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껐다, 다시 켰다, 이렇게 반사 효과라든가 원근감 같은 것도 다이나믹하게 좀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가지 레이어 설정처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레이어는 여기에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전체 파트 중에 시티메탈이 필요한 부분만 한번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레이어만 켜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셈블리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쪽 판금에 대해서 절곡 부위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환경에서 절곡 부위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절곡을 추가하자고 하는 부분만 커서로 이렇게 단순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나오죠. 자, 반대쪽 부분도 같이 절곡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두 군데에 대한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절곡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절곡 형상이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두께의 방향을 이제 두께의 안쪽으로 할 건지 바깥쪽으로 할 건지 여기 옵션을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께 바깥쪽으로 형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스텝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의 이쪽 끝 포인트, 엔드 포인트라고 하죠.
엔드포인트를 첨부해서 결국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국 형상에 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편집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투명하게 됐고, 현재 활성화된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을 하기 위해서 사각형 스케치를 그릴 건데, 아까 보셨던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주 쓰는 것들을 팔레트처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이디얼 메뉴라고 하는 메뉴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각형을 한번 추가 스케치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간략하게 그려봤고요. 뭐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실수 고려하지 않고 일단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영역이 선택이 되죠. 역시 오브젝트 핸들이 표시가 되고요. 또 간단하게 저는 이쪽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한번 전체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커팅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부 형상이 보이고 이 안쪽 부분에 보면 쿨러가 3개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사이즈를 크게 고려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걸 뭐 치수를 열심히 맞추실 필요가 없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이쪽 모서리가 이 쿨러의 이쪽 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한 이 면이 동일 면까지 가게 하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쪽 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쪽 면으로 바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바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면도 간단하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역시 조건 같은 동일 평면으로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동일 평면 선택만 해주시는 걸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만약에 싫으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쪽 모서리를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는데 역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바로 다이나믹하게 무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빙을 할 때 정확한 포인트만 첨부해서 이쪽 포인트까지만 움직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 결국 형상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결국 형상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히 모서리를 찍고 역시 화살표가 나오죠. 또 이쪽 화살표 안쪽으로 결국 형상을 추가를 하겠다. 전체 모서리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옵션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두께 안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로 결국 형상을 추가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이쪽 형상 바로 치수를 주는데요. 양쪽으로 균등하게 30이라는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이라는 치수로 맞춰줬고 이 끝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20이라고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이라는 값으로 바로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 면의 높이는 선택을 했을 때 역시 오브젝트 핸들이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핸들을 잡고 위로 올려주시거나 밑으로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면을 찍었을 때 동일 평면에 있는 게 다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디자인 의도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디자인 의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항상 지능적으로 이렇게 보조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평면상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평면에 있는 게 다 같이 움직이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동일 평면을 꺼주시게 되면은 단독으로 이쪽 형상만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설계 의도를 얘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체크박스로 껐다 켰다 해서 손쉽게 설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해평면상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단으로 0.5 정도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으로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제가 미리 그려놓은 스케치를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켜놨는데, 자, 여기에다가 실루엣을 한번 뚫어볼 거예요. 장공이죠. 역시 장공도 이 스케치만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치수는 5 정도로 해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전체로 해서 잠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쪽 면이 지금 다른 면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을 이 스케치와 같은 면상으로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이즈를 좀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장공 형상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을 아래쪽으로, 잘 되고 있죠? 아래쪽으로 장공을 뚫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가운데에 나중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게끔 볼트 홀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구멍 옵션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일반 드릴 구멍이라든가 아니면 스레드 구멍이라든가 카운터 보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 드릴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8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아까 숨겼던 스케치를 잠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숨겼던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하고요. 다시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좀 큰 것 같으니까요. 한 6 정도 되는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은 너무 작네요. 다시 8로 하겠습니다. 팔로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 센터에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하나 뚫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날카로운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을 좀 이용을 해서 코너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분할은 이제 라운드를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 아래쪽에 라운드를 1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품만 잠깐 놓고 봤을 때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이 부분을 반대쪽으로 한번 대칭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복사하듯이 복사하고자 하는 형상을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대칭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칭은 가운데 참조평면을 이용해서 바로 대칭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있는 형상과 동일하게 대칭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쪽 모서리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이 현재 이렇게 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닫기 명령을 통해서 닫아주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닫혔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닫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대한 형상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위에 상위 어셈블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 형상 좀 추가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케이스를 실 수가 있는 하우징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역시 빈 파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파트는 이쪽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냅 포인트는 중간점. 솔리드 엣지의 특징이 이렇게 스냅 포인트를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중간적으로 잡아놓고 이 모서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정확하게 중간 포인트가 보시는 것처럼 잡히게 됩니다. 이쪽 중간 포인트에 이 좌표를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새로 만들어질 하우징에 대한 제재 정보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정보는
알루미늄 1060 재질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하우징에 대한 파일 네임은 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그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좀 전에 만들어진 평면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미드 포인트 참조를 해서 상대 쪽에 이쪽까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까지 바로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쪽 영역에 기본 탭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1T짜리로 만들어졌는데 두께는 2T, 두께 2짜리로 해서 상단으로 한번 두께 형상을 만들어 봤고요. 역시 아래쪽으로 절곡 형상을 추가를 할 때에는 모서리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겹치네요. 두께 방향은 두께의 바깥쪽으로 외부 재료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도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참조 포인트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상의 엔드 포인트를 참조를 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앞쪽과 뒤쪽 부분에 추가적인 플랜지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추가를 해볼 건데요. 잠깐 나머지 형상은 안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추가를 해서 뭐 열심히 스케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략하게 형상을 그려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임의로 이렇게 안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역시 경로를 따라가는 플랜지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모서리가 이쪽 경로에 전부 다 따라가라. 자, 추가적으로 이쪽 모서리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두 군데의 모서리가 전부 다 플랜지 형상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좀 열려있네요. 이것도 옵션을 통해서 이 옵션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닫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닫혔고요. 자, 이제 반대쪽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것도 뭐 열심히 스케치할 필요 없이 대충 라인으로 면을 잡고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이쪽을 엔드포인트 참조를 해서 길이는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8 정도로 돌출이 아니라 절곡 형상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저 경로를 따라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가 예, 제가 스케치를 좀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작업을 이용해서 네, 이쪽에 사이즈는 8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을 따라가는 옵션을 통해서 이 형상이 잘못 그렸네요. 제가 면을 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면에 이쪽 엔드포인트 참조를 해서 역시 8이라는 길이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방향을 좀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8만큼 그려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제대로 나오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두 군데 전부 다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죠? 이 오픈이 되는 부위도 한번 닫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5도 각도로 커팅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을 통해서 먼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를 주는 걸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옵션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45도 각도로 연기, 이걸 이제 연기라고 합니다.
추가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까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쿨러가 들어가는 부위가 있었죠? 제대로 된 쿨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타공망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로 타공망의 영역을 먼저 그려 놓을게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너무 큰가요? 약간 줄여볼게요. 조금 줄이고 여기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하나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사이즈 5짜리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 이 정도 위치에 구멍을 하나 뚫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멍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타공망을 패턴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 안에 자, 방사형으로 지그재그로 할 거기 때문에 스택으로 그 다음에 간격은 10mm 간격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mm 간격으로 60도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타공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쪽 부분에 볼트홀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잠깐 보기 설정을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볼트가 체결이 된 부위가 있죠? 그럼 이 상단에 여기 어울리는 볼트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포켓팅을 한 다음에 포켓팅 안에 구멍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 작업으로 상단에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의 크기는 30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으로 했고요. 이게 좀 센터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20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은 너무 컸네요. 2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포켓팅. 보통 이제 프레스 작업이죠. 아래쪽으로 포켓팅을 한 2.5mm 정도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켓팅이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에 가운데에 파이 5짜리 구멍을 하나 뚫어보도록 할게요. 5짜리 좀 작은 것 같으니까 8짜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래쪽에도 8짜리로 했었죠? 그래서 구멍 8짜리로 해서 쭉 센터에 맞춰서 구멍을 뚫으면 나중에 이제 볼트 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부분, 이쪽 라운드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이쪽 라운드에 비해서. 라운드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힌 반경이 현재 1인데요. 3 정도로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에서 3으로 커지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이내믹하게 커졌죠. 언제든지 라운드 부위만 선택을 해서 쉽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 앞쪽을 좀 볼게요. 앞쪽을 아까 실수 없이 좀 대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간섭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간섭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면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쪽 면을 자, 아까 보셨던 동해평면으로 옮기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쪽 면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선택을 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직접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모서리를 참조해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옮겨졌죠. 자, 이런 식으로 간섭이 나는 부위도 실제로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래쪽 면도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 면도 상단으로 좀 이동을 해서 딱 밀착이 되게끔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의 엔드 포인트 또는 미드 포인트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미드 포인트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봤어요. 그러면 이쪽 면까지 정확하게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할 때 간섭 없이 미리 파악을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모든 간섭까지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 전체 형상을 반대쪽으로 대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형상을 선택을 해서 반대쪽으로 대칭을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 깨끗하게 대칭이 완성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잘 만들어졌는지 전체 어셈블리 형상을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크게 어떤 어려움 없이 간섭도 확인해 가면서 다른 영상을 참조하면서 손쉽게 이러한 형상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전에 만든 이 판금 형상을 한번 전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자, 솔리드 엣지에서는 판금으로 만들어진, 판금 환경에서 만들어진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개 옵션을 통해서 특정면과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전개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개장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전개됐을 때의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공 전에 이러한 사이즈, 어떤 가공비도 미리 사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이번에는 원래 상태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옵션 중에 보면은 굽힘 테이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굽힘 테이블을 통해서 전체적인 밴딩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번 밴딩이 여기 이쪽 표시가 나오고 있네요.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각자 선택을 해서 얼마만큼 밴딩이 들어갔고 반경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 각도로 몇 도 들어갔는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이 된 판금 가지고 이제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으로 도면에다 한번 도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결곡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펼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개장으로 도면을 뿌려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쪽에 이 정도 크기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보통 이런 치수 같은 경우에는 좌표 치수로 뽑기 때문에 먼저 원점을 정해주시고요. 각각 포인트마다 치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또는 구멍의 센터들 자동으로 서로 치수의 간섭이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옆으로 보조선이 생기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쪽 포인트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쪽 포인트까지. 그래서 치수도 이렇게 좌표 치수로 훌륭하게 뽑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여기에서 굽힘 테이블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딩 테이블이죠. 밴딩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이 전체 형상에 대한 밴딩 정보를 하나의 리스트로 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7번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숫자로 이쪽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 작업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게 솔리드 엣지를 통한 판금 설계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판금 가공을 위한 솔리드 엣지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리드 엣지라는 캐드에서 판금 가공하기 전에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까지만 확인이 되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가공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프로세스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솔리드 엣지에서 판금으로 작업한 경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리드 엣지에서 판금이라는 환경에서 판금으로 직접 모델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전개장까지 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판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판금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판금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전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개 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 소프트웨어로 넘깁니다. 이건 이제 솔리드 엣지가 아니라 이런 거를
전용으로 가공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뭐 CNC CAD라든가 렌텍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가공까지 NC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엣지에서 하는 부분은 앞에 세 군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에 이제 판금이 한 100개 정도 조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PSM 전개 작업을 이제 100번 정도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존의 처리 과정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솔리드 엣지에서 형상은 판금인데 솔리드 엣지 아까 보셨던 판금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지 않고 단품이라는 환경이 또 따로 있었죠. 그래서 단품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 녀석들이 제대로 판금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전개장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상 분석을 해서 다시 PSM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작업, PSM 전개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했던 작업보다 훨씬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시트메탈로 안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시트메탈, PSM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PSM이 파트 시트메탈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트메탈이라고 하면 PSM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솔리드 엣지가 아니라 뭐 카티아라든가 프로이라든가 아니면 솔리드 웍이라든가 인벤터 같은 다른 3차원 캐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판금 데이터들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먼저 파일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파일 변환을 해서 형상을 오픈을 해보면 전부 다 이게 이제 파트로 만들어져요. 판금으로 자동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상 분석을 해서 PSM 재생성, 그 다음에 PSM 전개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금 전문적으로 쓰시는 업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오토플랫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시트메탈에 대한 전개 작업이라든가 형상 분석 및 만약에 시트메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뭐 파트나 아니면 다른 캐드에서 데이터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PSM으로 재생성을 해준다거나 PSM 전개 작업까지 전부 다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어주는 부분을 오토플랫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플랫에 대한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솔리드 엣지에서 3D 모델링을 하죠. 이렇게 모델링이 된 거나 아니면 다른 캐드에서 3D 데이터 받아온 거를 오토플랫 안에서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전체 판금 자동 인식을 시키고 자동으로 판금 자동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트메탈이 아닌 경우에는 시트메탈로 자동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장을 1품1도로 따로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 과정을 두께별로 재질별로 자동으로 분류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도면들을 하나의 도면에 작품 1도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까지 오토플랫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오토플랫에 넘긴 다음에 자동으로 한번 돌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레스팅 소프트웨어나 자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넘기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오토플랫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솔리드 엣지에서 전부 다 수동으로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토플랫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솔리드 엣지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아까 작업을 했던 전체 어셈블리 형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어셈블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판금으로 되어 있는 형상들도 있고 판금이 아닌 이런 플라스틱 사출물들도 있습니다. 좌측을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TAR로 되어 있는 확장자 이것들은 일반 단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개장을 필 수가 없는 형상들인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사출물이나 주물 같은 형상들을 TAR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PSM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판금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개장을 클 수가 있는 그런 형상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개발을 한 오토플랫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토플랫 기본 화면이고요. 자동으로 현재 뿌려져 있는 이 어셈블리 중에서 PSM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형상들만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굉장히 많은 납품들 중에 PSM으로 되어 있는 시티 메터드만 자동 인식이 됐고요. 이 녀석들 좀 더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좀 더 키웠고, 그래서 지금 UI를 보면 여기에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시티 메탈 리스트가 뜨고 아래쪽에 보면 판금을 자동 전개를 하겠느냐 아니면 판금 자동 전개 및 일품밀도로 저장을 하겠느냐 이 두 번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일품밀도로 만들어져 있는 도면을 합칠 때 쓰는 도면 합치기 기능. 그 다음에 위에 세 가지 기능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시행할 수가 있는 오토플랫 기능.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시티 메탈이 있기 때문에 판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인식이 됐죠. 근데 다른 캐드에서 받은 데이터들은 여기서 PSM으로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PSM 변환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솔리드 엣지에서 인식이 가능한 시티 메탈 형식으로 자동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여기 시티 메탈 솔리드 엣지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위에 보면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개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 선택을 눌러서 현재 보이는 형상들만 만약에 특정 형상이 이렇게 하이드가 되어 있으면 자, 이게 숨겨져 있죠. 그러면 그 녀석은 빠지고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 눌러서 자기가 선택한 형상에 대한 미리 보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이 잘 뜨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저는 몇 가지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들 아래쪽에 총 한 7가지의 단품만 선택을 해봤고요. 자, 이 3가지의 형상에 대해서 자, 오른쪽에 보면 재질 정보, 두께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재질 정보가 좀 안 들어가 있는 형상들도 있네요. 자, 일괄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질은 스테인레스 304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굽힘 반경은 현재 들어가 있는 게 자동이 인식이 돼서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굽힘 반경은 1 정도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씩 넣고요. 그 다음에 연신율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신율은 재질에 맞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재질의 연신율을 넣어주시면 중립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연신율은 여기에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연신율은 2.5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연신율을 3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어울리는 중립계수들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립계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연신율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대한 값들을 좀 더 크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율을 크게 아니고 좀 줄여야 되겠네요. 1.5 정도로 해서 중립계수 적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연신율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좀 작게 넣어줘야 되겠죠. 아래쪽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연식률을 좀 적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과정들이 과거에는 일일이 전부 다 어떤 계산기를 통해서 하거나 엑셀에서 어떤 프로그램 수식을 짜거나 했던 부분들인데 전부 다 자동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연식률을 1.2 정도만 한번 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 하면 자동으로 중립계수도 인식이 돼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립계수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과정들을 한 번에 자, 오토플랫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한 번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개, 도면 저장, 도면 합치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재질이나 두께별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 두께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파일의 위치는 이쪽 위치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새로 배열할 항목에 대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도면이 배치가 될 때에 간격값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께 기준으로 할 거고요. 파일 저장 위치는 이쪽에다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셈블리 상에 있는 선택된 판금들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전개장이 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동으로 펴지고 있고요. 자, 하나씩. 과거에는 하나씩 원래 사용자가 폈어야 되는 형상들인데 지금은 자동으로 솔리드 엣지에서 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펴졌죠. 만약에 어셈블리 상에 판금이 한 100개 정도 조립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100번 동안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의 설정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전체 형상에 대한 판금이 자동으로 전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개만 되는 게 아니라 다품 1도의 도면 또는 1품 1도의 도면으로도 다 분류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몇 가지 좀 남았고 이제 도면에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전개가 된 도면들이 자동으로 도면에 배치가 됐고요. 자, 저장이 다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폴더로 저장된 결과를 확인하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폴더를 열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생성이 된 DXF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1품 1도죠. 1품 1도로 보면 이렇게 두께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T, 1.5T, 2T짜리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1T짜리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 재질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만들어진 형상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서 보면은 제대로 저는 오토캐드, 호환캐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개된 도면으로 정상적으로 잘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품 1도로 저장이 된 형상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품 1도로 저장이 된 건 요게 이제 저장이 됐는데요. 한번 이것도 오토캐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면 특징이 있죠. 1.5kg 배치가 된 것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자, 위에 항목은 1T짜리네요. 1T로 분류가 된 것들. 그래서 저는 지금 두께별로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두께로만 분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재질별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앞에 두께 대신 재질 정보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재질별로 구분이 필요할 때 또는 두께별로 분류가 필요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솔리드 엣지 상에서 이번에는 솔리드 웍스에서 작업이 된, 다른 캐드에서 작업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캐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 하나 받아놨는데요. 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스키메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오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엣지에서 솔리드 엣지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엣지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캐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스텝 데이터로 오픈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스텝이라는 데이터를 솔리드 엣지 데이터를 일단 변환 작업을 엣지상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솔리드 엣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일단 솔리드 엣지 환경상에서 띄워지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약간 좀 용량이 있는 데이터라서 변환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한 번만 변환을 하면 다음부터는 엣지 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형상이네요. 바퀴가 달린 어떤 스키메탈, 어떤 약간 이동장비 같은 형상인데요. 얘를 일단 솔리드 엣지 데이터로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판금인 부분과 판금이 아닌 부분이 이제 서로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판금처럼 생긴 형상도 현재 판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판금 구조물 형상에 해당하는 이런 파츠들 보이시죠? 자, 찍었을 때 이게 전개장이 펴지려면 PSM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죠? PAR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녀석들을 솔리드 엣지에서 인식이 가능한 PSM 형식으로 자동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숨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쪽 필요 없는 부분들 숨기고요. 이런 구동부들은 지금 필요가 없겠죠? 미리 좀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구동부만 숨길게요. 이쪽 부분, 바퀴 부분 숨기고요. 오토캐드에서 숨기기 하듯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았고요. 자, 역시 저희 회사의 유틸리티인 오토플랫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플랫 실행을 했고요. 자, 새로 고침을 눌러서 보면 어떻죠? 스키메탈 정보가 없다라고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통은 모든 3차원 캐드가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데이터들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판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PSM 변환이라는 기능을 눌러서 현재 솔리드 엣지 상에서 쇼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보이기 상태에 되어 있는 것들만 자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화면상에 띄어진 것들만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이 녀석들을 변환을 시킬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맞네요. 자, 이 형상들을 변환을 할 건데 변환하기 전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원본 저장하는 옵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도 별도로 저장이 되면서 변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자가 일일이 하나씩 오픈을 해서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변환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총 7개의 파츠가 각각 저장이 되면서 어셈블리 상에 교체가 되면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PAR로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변환이 돼서 확인을 해보면 PSM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어셈블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고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PAR로 되었던 것들이 PSM으로 변환이 됐고, 현재 저희 기능창에서 자동으로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체 재질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질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굽힘 반경도 여기서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일단 굽힘 반경은 그대로 두고 연식률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률은 한 2.5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률은 2.5. 그 다음에 중립계수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중립계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부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데이터, 죄송합니다. 다른 캐드에서 데리고 온 형상들도 자동으로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오토 플래시라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 세 가지 과정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선택을 안 했네요. 전체 선택을 해서 이 형상들을 전체 오토 플래시를 하겠다. 이것도 역시 두께별로 이건 좀 다른 폴더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폴더가 겹치기 때문에 두께별로 폴더를 바탕화면에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역시 여기도 아까 만들어 놨던 바탕화면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한번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부터 전부 다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으로 펴지고 다음 파트 또 오픈이 돼서 자동으로 펴지고 아까 보셨던 작업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 단계에서는 크게 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솔리드 엣지 유저들한테 가장 어렵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전개를 일일이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른 캐드 데이터에서 데리고 온 오픈한 형상들은 좀 작업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솔리드 엣지와 그다음에 오토플랫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솔루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펴지고 전체 펴진 결과가 나오면 한번 그것도 역시 잘 펴졌는지 다품이 또 작성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쉽게 작업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도면에 배치가 되고 있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장이 분류가 되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폴더로 이동을 해보면 일단 각 두께별로 분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품일도로 된 완성된 도면만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토캐드에서 오픈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품일도로 제대로 분류가 돼서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공 소프트웨어에 그냥 넘기기만 해서 네스팅을 돌려서 가공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솔리드 엣지와 오토플랫에 대한 데모를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솔리드 엣지와 오토플랫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셨다시피 사용자가 설계해야 될 그런 작업 시간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사이클 단축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시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 도면에 대한 분류 시간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금 데이터에 대한 변환 시간 대폭 감소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부 캐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작업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죠. 특히 저희 이 오토플랫을 경험을 했던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좀 예전엔 한 3명이 필요했던 그 내용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함으로써 1명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업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대형 고객사들과 중소 고객사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동양기전이라든가 동양화공이라든가 현대제철, 동양매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린나이라든가 동양매직 같은 경우에는 주방용품을 만들면서 황금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황금 업체 쪽에서는 솔리드 엣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오토플랫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했던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질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기타 질문 사항은 저희 이메일로도 받기 때문에요.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진행을 했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